최적화 일치로입니다. 오늘은 봉제 공장의 품질 관리 24부작 시리즈 중 두 번째 시간을 함께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서는 품질 관리의 전반적 개념과 왜 봉제 공장의 품질 관리가 필요한지를 확인하였고, 오늘은 그 연장선에서 조금 더 구체적인 주제, 제조 단위에서 의류 품질을 관리하는 방법을 깊이 있게 탐구합니다. 의류 제조에서 품질은 단순히 완성된 한 벌의 상태를 평가하는 것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그것은 고객의 만족과 직결되고 브랜드의 신뢰를 지탱하며 동시에 공장의 원가와 납기를 결정짓는 핵심 요소입니다. 특히 수만 장 단위의 대량 생산을 수행하는 봉제 공장에서는 표준이 모호하거나 허용 오차가 불명확하다면 몇 시간만 해도 수천 장의 부적합품이 쏟아져 나올 수 있습니다. 이 시간을 끝까지 함께 하신다면 중요한 세 가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첫째, 품질 표준과 허용 오차를 현장에서 어떻게 명확히 설정해야 하는지. 둘째, 공정별로 어떤 루틴을 적용해 품질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지. 셋째, 제품 시험을 어떻게 운영하여 불필요한 리스크를 차단할 수 있는지. 오늘 영상은 아래와 같은 순서로 진행됩니다. 1. 제조 단위 품질 관리의 목적과 시스템. 2. 품질 표준과 허용 오차 설정 방법. 3. 공정별 품질 관리 절차와 실행 포인트. 4. 제품 테스트 운영 지침. 5. 샘플링, AQL, 데이터 피드백 루프. 6. Q&A 5가지. 7. 결론. 1. 제조 단위 품질 관리의 목적과 시스템. 제조 단위에서의 품질 관리는 단순히 불량을 찾아내는 과정이 아닙니다. 불량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고 공정 전체를 안정화시키는 것이 핵심입니다. 의류 산업에서 품질은 단순히 좋다, 나쁘다의 개념을 넘어 브랜드 신뢰와 직결되는 가치입니다. 고객은 첫 착용에서 느낀 만족감을 기준으로 브랜드를 평가합니다. 따라서 한 벌의 불량도 전체 생산 배치의 신뢰도를 흔들 수 있습니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 세 가지 시스템 축이 필요합니다. CTQ, 고객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품질 속성입니다. 예를 들어 사이즈 정확성, 솔기 강도, 색상 결례도, 패스너 내구성, 안전성 등이 포함됩니다. 워크맨십 스탠다드, 작업 품질 기준입니다. 이는 시각적으로 구분할 수 있는 결함 허용 불허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며 샘플 가이드, 불량 스와치, 이미지 매뉴얼로 현장에 전달합니다. 인스펙션 크라이티리어 검사 기준은 측정 포인트, 방법, 허용 오차 범위, 결함 등급 분류, 샘플링 방식까지 포함하는 명문화된 규정입니다. 결국 이 세 가지는 하나의 축으로 연결됩니다. 고객 요구 사항이 CTQ로 정의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작업 기준이 현장에 전파되며 마지막으로 검사 기준이 이를 검증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2. 품질 표준과 허용 오차 설정 방법. 의류 품질 관리에서 가장 근본적인 출발점은 표준을 얼마나 명확히 정의했는가에 있습니다. 표준이 불분명하면 검사자는 각기 다른 기준으로 판정을 내리고 작업자는 자신의 경험에만 의존하게 됩니다. 그 결과 동일한 생산 라인에서조차 제품 간 편차가 커지고 브랜드는 일관성을 잃게 됩니다. 허용 오차의 의미. 허용 오차란 단순히 이 정도는 괜찮다라는 임의적 판단이 아닙니다. 이는 곧 고객 요구 품질 수준과 생산 현장의 공정 능력 사이에서 찾아낸 균형점입니다. 예를 들어 바지의 허리둘레를 0.5cm 이내로 제한하는 이유는 착용감과 실루엣이 그 범위를 넘어가면 고객 불만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소매 길이를 0.7cm로 설정하는 것은 활동성과 미관을 모두 고려한 수치이며 스티치 땀수를 10에서 12 SPI로 규정하는 것은 솔기의 내구성과 외관의 조화를 담보하기 위함입니다. 만약 허용 오차를 지나치게 좁게 설정하면 어떨까요? 작업자는 지속적으로 불합격 판정을 받고 재작업률이 치솟습니다. 이는 곧 납기 지연과 원가 상승으로 이어집니다. 반대로 허용 오차를 과도하게 넓히면 고객이 느끼는 품질 편차가 커지고
브랜드 신뢰도가 추락합니다. 따라서 허용 오차는 소비자 기대, 브랜드 포지셔닝, 공정 능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설정해야 합니다. 표준과 허용 오차를 설정하는 4단계. 1. 고객 요구 분석. 첫 단계는 바이어의 요구사항을 면밀히 해석하는 것입니다. 바이어가 제공하는 스펙시트와 검사 기준서에는 치수 규격, 색상 기준, 허용 오차 범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문서만 보고 끝내서는 안 됩니다. 바이어가 실제로 어떤 시장을 겨냥하는지, 소비자의 기대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까지 분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고가 럭셔리 브랜드는 0.3cm 수준의 치수 정밀도를 요구할 수 있고 대중 브랜드는 1.0cm까지 허용할 수 있습니다. 즉, 고객의 목소리를 정량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내부 기준 설정. 두 번째 단계는 현장 작업 가능성을 고려한 내부 기준 수립입니다. 아무리 바이어가 엄격한 기준을 요구하더라도 공장의 장비 정밀도와 작업자 숙련도를 초과하는 수준이라면 실행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실제 생산 현장에서 달성 가능한 허용치와 표준을 세분화해 내부 관리 기준을 설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바이어가 허리둘레 0.3cm를 요구하더라도 공장의 장비가 0.5cm까지는 안정적으로 제어할 수 있다면 내부 기준을 0.5cm로 정하고 그에 맞는 보정 작업을 진행하는 시기입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공정 능력 지수를 측정하여 현장이 실제로 유지 가능한 정밀도를 수치화하는 것입니다. 3. 포인트별 허용치 매트릭스 작성. 세 번째 단계는 POM 기준표 작성입니다. POM은 측정 포인트를 뜻하며 허리, 엉덩이, 허벅지 둘레, 소매 길이, 인심, 어깨폭 등 각 부위별로 정확히 정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각 POM마다 허용 오차를 수치로 제시해 매트릭스 형태로 정리합니다. 이 기준표는 품질 관리자뿐 아니라 봉제 작업자, 패턴 메이커, 심지어 아이론 담당자까지도 동일한 기준을 공유하게 해줍니다. POM 매트릭스는 공장 품질 관리의 헌법과도 같은 역할을 합니다. 4. 작업자 교육. 네 번째 단계는 현장 교육과 체화 과정입니다. 아무리 정밀한 문서와 기준표를 만들어도 작업자가 손끝으로 느끼고 눈으로 확인하지 못한다면 무용지물입니다. 따라서 교육은 문서 전달이 아니라 체험형 학습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실제 샘플을 보여주고 합격품과 불합격품을 비교하도록 하며 측정 도구 사용법을 반복 훈련시킵니다. 또한 작업자가 현장에서 언제든지 참조할 수 있도록 골든 샘플을 비치하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표준은 단순한 문서가 아닌 작업자의 몸에 새겨진 실행 기준이 됩니다. 3. 공정별 품질 관리 절차와 실행 포인트. 품질 관리는 크게 3단계로 나뉩니다. 사전 관리, 초기 원단 검사, 패턴 검증, 샘플 승인 단계에서 리스크를 차단합니다. 이 시점에서 잘못된 스펙이 투입되면 대량 불량이 발생하기 때문에 반드시 초도 샘플과 파일럿 생산을 통해 검증해야 합니다. 공정중 관리. 실제 생산 라인에서 실시간으로 결함을 발견하고 즉시 조치합니다. 2단계에서는 스톱앤고 권한을 부여해 라인을 멈추고 수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봉제 라인에서 바늘땀이 규정보다 적거나 많을 때 인치당 스티치 수를 재측정하고 바로 수정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최종 관리. 완성된 제품을 대상으로 전수 혹은 샘플링 검사를 실시합니다. 이때는 치수 측정, 외관 검사, 포장 상태까지 확인합니다. 최종 검사는 단순한 적합, 부적합 판정이 아니라 재발 방지를 위한 데이터 수집 단계로 기능해야 합니다. 4. 제품 테스트 운영 지침. 제품 테스트는 품질 관리의 핵심 실무입니다. 대표적인 항목을 살펴보겠습니다. 색상 이염 테스트, 원단이 젖거나 마찰될 때 색이 묻어나오는지 평가합니다. 이는 소비자 불만 1순위에 해당하므로 중요도가 높습니다. 솔기 강도 테스트, 솔기를 당겨 찢어짐 여부를 확인합니다. 이는 내구성과 직결됩니다. 패스너 피로 테스트,
단추, 스냅, 지퍼를 반복적으로 사용했을 때 견디는 횟수를 확인합니다. 인치당 스티치 수 확인, 스티치가 일정 간격을 유지하는지 측정합니다. 이는 강도와 외관 모두에 영향을 줍니다. 스트레치 테스트, 신축성 있는 원단이 정상적인 압력에서 형태를 유지하는지 평가합니다. 핏 테스트, 마네킹이나 실제 착용자를 통해 사이즈와 맞음새를 확인합니다. 특정 의류, 특히 안전성이 중요한 아동복이나 기능성 의류의 경우 외부 인증 실험실 테스트를 병행합니다. 가연성 시험, 내구성 시험, 화학물질 안전성 시험 등이 대표적입니다. 5. 샘플링, AQL, 데이터 피드백 루프. 생산된 모든 제품을 100% 검사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샘플링 검사와 AQL 개념을 적용합니다. 샘플링은 일정한 규칙에 따라 제품 일부를 추출해 검사하는 방법입니다. AQL은 허용 가능한 분량률의 한계입니다. 예를 들어 AQL 2.5는 100벌 중 최대 2장 내지 3장 정도까지는 허용된다는 의미입니다. 중요한 점은 단순히 검사 결과로 합격 불합격을 판정하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를 피드백 루프에 넣어 반복 불량을 차단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특정 라인에서 솔기 불량이 반복된다면 해당 라인의 작업자 교육, 장비 조정, 원단 투입 상태를 모두 재검토해야 합니다. 이렇게 데이터 기반으로 개선을 이어가는 것이 품질 관리의 본질입니다. 6. Q&A 현장 질문 5가지. 제조 단위에서 품질 관리가 왜 꼭 필요합니까? 품질 관리 없이는 제품 일관성이 유지되지 않습니다. 이는 브랜드 신뢰와 직결되며 불량은 곧바로 클레임과 재작업 비용으로 이어집니다. 허용 오차 설정은 왜 중요합니까? 치수는 항상 변동이 존재합니다. 허용 오차를 명확히 설정하지 않으면 바이어와 공급업체 간의 분쟁이 발생합니다. 허용 오차는 생산성을 확보하면서도 품질을 보장하는 균형점입니다. 가장 우선시해야 할 테스트는 무엇입니까? 제품 특성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색상 이염, 솔기 강도, 패스너 피로, SPI 측정은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실험실 테스트는 언제 고려해야 합니까? 화재 안전성, 유해 물질, 고강도, 내구성처럼 현장 테스트로 검증하기 어려운 항목은 반드시 외부 실험실을 통해 객관적 데이터를 확보해야 합니다. 스트레치 테스트는 어떤 방식으로 진행합니까? 실제 착용 환경과 동일한 압력을 반복적으로 가해 원단이나 밴드가 정상적인 사용 한계에서 변형이나 파손 없이 유지되는지를 확인합니다. 7. 결론. 오늘은 제조 단위에서 의류 품질을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핵심은 3가지였습니다. 첫째, 품질 표준과 허용 오차를 명확히 설정할 것. 둘째, 사전 공정 최종의 3단계 루틴으로 품질을 관리할 것. 셋째, 제품 테스트와 샘플링, AQL을 통해 데이터 기반의 피드백 루프를 구축할 것. 이 3가지가 함께 작동할 때 봉제 공장은 고객 신뢰를 얻고 브랜드의 명성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3번째 이야기, 품질 문제의 근본 원인 찾기에 대해 준비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을 보시며 떠오르는 경험이나 주변 이야기가 있으셨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 소중한 경험이 또 다른 분 품질 관리의 깊은 지혜와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바랍니다. 후속 영상도 바로 받아보실 수 있으며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